자, 봄철 기상 여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금년에는 어떤 병이나 어떤 해충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전엽 이후에 유화기 때까지 보통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상 여건을 보면은 금년에 어떤 병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처럼 저온 다습 조건, 지금 금년 4월 달에 비가 11일간 강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온 다습 조건이 되면은 그 해에는 갈반병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물론 뭐 매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이 갈반병 방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과온을 보시면은 수관 하부에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응애 관리를 지금부터 이제 물론 개화 전부터 응애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과온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기계의제를 사용했어도 지금 응애가 상당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기계의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100% 월동 응애를 잡을 수는 없죠. 근데 많은 재배자들께서는 이 기계의제를 하고 나면은 응애 초기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못 잡고 나머지 10 내지 2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응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응애는 지금 사과에 피해를 주는 응애는 두 가지죠. 사과응애가 있고 전박이응애가 있습니다. 사과응애는 알로 월동을 해서 전엽이 되면서 바로 아래에서 부화돼서 이제 가해를 시작을 하고, 전박이응애는 일단 지면으로 내려가죠. 지면으로 내려가서 수관 하부에 있는 풀에서 일시대를 지내고 5월 중순쯤 수관 상부로 이동을 해서 가해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 전에 이 과원을 한번 둘러보면서 예찰을 해보니까 사과응애도 있고 전박이응애도 지금 이제 수상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관 하부에 지금 제초제를 사용을 해서 풀을 다 없애버리니까 전박이응애가 나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위로 올라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육 초기에는 응애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계의제를 안 하면은 1차 방제나 2차 방제 때 응애약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과원을 살펴보면은 전박이응애 밀도가 서서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제가 잎을 몇 장을 봤는데 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지금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응애를 방제를 하지 못하면 아마 5월 상중순쯤 되면은 피해 증상이 발생이 되는, 초기에 잎의 기능이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생육 초기에 응애 방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의제를 사용하셨든 아니면은 뭐 1, 2차 방제 때 응애약을 사용하셨어도 반드시 응애 예찰을 해서 응애가 한 마리라도 보이면은 추가 방제를 해서 응애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사과 농사는 두 가지, 잎농사 그리고 또 하나는 햇볕 농사죠. 여기는 뭐 햇볕 농사는 지금 현재는 일부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정이 잘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 관건은 잎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지, 갈반병하고 응애 방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지을 것인지, 여기에 금년 농사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찰 그리고 방제를 해서 잎에 갈반병이나 응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생장이 지금 굉장히, 영양 생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장지 관리를 좀 늦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장지 관리는 지금부터, 특히 금년처럼 냉해가 심하고 일조량이 부족한 해에는 도장성 신초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기낙과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또 뭐 가중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양 생장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은
적극적으로 영양생장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성을 띠는 이런 신초들은 지금부터 제거를 해서 영양생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도장지들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당분간 여기에서 소모할 수 있는 탄수화물들을 조금이라도 과일에 더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금년농사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장성을 띠는 이런 신초들은 일찍 제거를 해서 너무 무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장지 제거를 날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과원들은 어느 시기를 특정 시기를 정해서 도장지 제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꾸준히 이렇게 도장지를 제거해 주셔야 수세도 빨리 안정이 되고 과일 생장하는 데도 크게 지장을 받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는 비료나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호르몬이죠. 과연 이 호르몬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년처럼 이렇게 냉해가 심한 해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과일을 많이 남기는 적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과원에서는 내년에 해거리가 올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봅니다. 즉 과일 숫자가 많이 남겨지면 지베릴린이 많이 합성이 돼서 꽃눈 분화하는데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거리 현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도장지를 늦게까지 방치를 해서 특정 시기에 날을 받아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수세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도장지가 강하게, 즉 신초 생장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초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 오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수세를 더 강하게 만드는, 즉 오옥신은 지상부에서 만들어서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장지를 제거를 하는 것이 이게 수세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수세가 강한 과원 같은 경우는 도장지를 굳어지기 전에, 즉 목질화 되기 전에 수시로 제거를 해줘야 수세 안정도 빨리 돼요. 우리가 이 수세를 안정시키는, 또 금년처럼 기상 여건이 불리한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도장지 정리를 좀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이 탄수화물 소비량이 영양장량이 너무 과다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원 관리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정규 방제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병해충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금년처럼 기상 여건이 불리하고 즉 비가 자주 오고 그러는 해에는 정규 방제 플러스 중간 방제, 보완 방제를 반드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2, 3일 이상 연속 강우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 그치고 나면 보완 방제를 해서 갈반병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금년에는 방제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금년에 동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유목 동해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은 유목기 전정을 너무 3월 이후에 좀 강전정을 한 경우에는 동해는 입지 않았지만은 나무종 피해를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측지묘를 구입을 해서 제식을 하고 이걸 다 측지를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목 심은 해에는 좀이 잘 달라붙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측지묘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강전정, 즉 묘목에서도 강전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종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기 전정은 가급적이면 약전정 아니면 강전정을 할 경우에는 지난 겨울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2월 중순 안에 마무리를 해서 수액 유출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우리가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제 적과 병해충 방제 이런 모든 본격적인 과원 관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자, 만약에 착과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지베릴린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뭐 동록을 경감하는 그런 관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 착과수도 부족한 상태에서, 즉 착과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베렐린 성분을 살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영양생장을 촉진시켜서 조기낙과를 더 촉발하는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베렐린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비대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게 평소에 썼던 것보다는 좀 더 약하게 쓰거나 아니면 아예 금년에는 초기에는 사용을 하지 마시고 정 동록이 문제가 되면 뭐 한 40일 안에만 사용을 해줘도 어느 정도 동록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베렐린을 사용을 해서 수세가 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계절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금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